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의사 홍준기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홍준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사랑니 발치를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네. 사랑니란 앞에서 셌을 때 8번째 있는 어금니를 말합니다. 아. 가장 뒤쪽에 있고요. 또 나올 때 고통이 첫사랑을 앓는 듯이 아프다고 해서 사랑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첫사랑을 앓듯이 아프기 때문에 사랑니로 불리는군요. 의미를 아니까 이게 굳이 또 빼기가 싫어지는데요. 네. 하지만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때 발치를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볼까요? 뭐 구성이라든지 각 기능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사람의 치아는 32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앞니와 어금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니는 위, 아래 총 12개가 있습니다. 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웃을 때 보이기도 하고 발음을 할 때 중요한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인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네. 씹을 때는 끊어먹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금니는 앞니보다 뒤쪽에 있는 이를 말하는데요. 네. 총 2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왼쪽, 위, 아래 5개씩 큰 어금니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작은 어금니는 그 앞쪽에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사랑니는 그 어금니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죠? 가장 늦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큰 어금니가 연달아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뒤쪽에 있는 3번째 어금니라고 해서 제3대구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 있고 가장 늦게 나오는 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간혹 가다가 30대에 또 사랑니가 났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20대 후반에 늦게 난 걸 모르셨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30대 때 늦게 나신 걸까요? 네, 보통 사랑니는 사춘기 이후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에 나는 분들이 많고 네. 20대 후반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30대에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늦게 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원래 사랑니가 있었는데 얇게 잇몸이 덮여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내려가고 얇아지고 뜯어지고 하면서 감춰져 있던 사랑니가 드러나서 내가 사랑니가 늦게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랑니가 나는 시기도 개인차가 있고 그리고 몰랐던 분들도 덜어는 계실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니가 누구에게나 다 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분도 계신가요? 사랑니는 대부분의 사람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나는 개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도 좀 여쭤볼게요. 왜 사람마다 나는 개수가 다를까요? 사람마다 사랑니가 나는 개수가 다른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사랑니가 있는데 잇몸이나 뼈에 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 경우는 아직 사랑니가 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앞에 치아나 뼈에 걸려서 각도나 이제 위치가 좋지 않아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아예 사랑니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발생이 되지 않은 건데요. 보통 이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사랑니가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개, 2개 혹은 1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요. 네. 학자들은 이제 사랑니는 점점 퇴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사랑니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랑니가 없는 분도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아예 사랑니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없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사랑니 발치인 만큼 사랑니 발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사랑니는 보통 똑바로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기울어져 있거나 부분 맹출되어 있는 경우 그 앞쪽에 작은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쪽엔 잘 닦이지 않아 잇몸 염증, 충치, 입냄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사랑니는 썩어서 발치를 하게 되면 되지만 그 앞쪽 치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2개 치아를 같이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니 주변 치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네, 사랑니 때문에 바로 그 앞쪽에 있는 어금니가 잘 관리되지 않아서
심하게 썩어 발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러면 충치가 심해지면 재기능을 못하는, 자연 치아가 재기능을 못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충치가 너무 심한 경우, 충치의 정도나 위치에 따라서 그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충치가 너무 심해서 이제 치아 외형을 복원시키기 어려운 경우, 혹은 치아 뿌리 쪽이 많이 썩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금니는 이제 씹을 때 큰 힘을 받는 치아이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해야 하는데요. 네. 뿌리 쪽에 충치가 심하게 되면 발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뽑아야 하는 사랑니, 그리고 두고 봐도 되는 사랑니 지금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자, 완전 매복된 사랑니,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랑니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발치가 필요할까요? 완전히 매복된 사랑니,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니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거의 다 나왔는데 이제 잇몸에만 살짝 덮여 있는 경우 오히려 그쪽에 보이지 않는 틈이 있어서 빼기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염증이나 충치,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완전히 뼈 속에 숨어 있는 사랑니의 경우에는 뺄 때의 위험성도 크고 혹은 주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더 적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 우리가 보통 사랑니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사랑니는 꼭 큰 병원 가서 빼야 한다고. 그리고 뭐 사랑니 뺄 때 엄청 고생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치하기 쉽지 않은 사랑니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일단 사랑니는 가장 뒤편에 있기 때문에 네. 기구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아, 그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네네. 입도 아주 크게 벌려주셔야 되고 어. 그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사랑니는 뒤쪽에 있고 그쪽에는 다른 사랑니 뿌리 주변에 큰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혹은 위쪽에 상악동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있고 앞에 치아는 이제 건강하게 살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접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왜 정상적으로 자리를 못 잡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치아 크기에 비해서 네. 턱 공간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이제 가장 마지막에 사랑니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다른 모든 28개의 치아가 자리를 다 잡고 맹출된 이후에 사랑니는 그 뒤편의 좁은 공간을 비집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혹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멀쩡한 사랑니까지 다 뽑는 건 아닙니다. 다른 치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랑니, 그리고 너무 닿기 힘든 위치에 있어서 썩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랑니 발치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발치 결정이 났다면 발치 전에 어떤 주의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사랑니 주변 잇몸 염증이 너무 심하고 크게 부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뽑기보다는 소독과 약 처방을 통해서 일단 급한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뽑는 것이 이후 통증과 감염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를 조금 좋게 끌어올린 뒤에 발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발치 후에는 이제 약 처방이 보통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특정한 약에 알러지나 부작용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 이게 바로 발치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는군요. 바로 발치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네. 너무 잇몸이 부어 있거나 하면 발치를 한 이후에 고통이 좀 심하거나 혹은 감염의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보고 발치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임에도 바로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까지 고려해서 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발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까? 먼저 발치 결정을 할 때는 엑스레이 검사와 육안으로 검사, 환자의 전신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발치를 결정하게 되고요. 일단 발치를 결정했다 하면은 마취를 먼저 하고 모든 네.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쪽에 마취를 하고 소독을 하고 필요하다면 좀 매복돼 있는 경우 잇몸에 약간의 절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니는 보통 주변 치아나 뼈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물에 따라서 주변 뼈를 약간 삭제하거나 치아를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서 발치를 하게 됩니다. 발치가 다 끝난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봉합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치과라는 곳이 너무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특히나 이제 발치한다고 하면 더 공포에 떠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무서워하시면 이게 수면 마취를 통해서 또 진행이 되기도 하나요? 사랑니 발치를 할 때 간혹 수면 마취나 혹은 심하게는 전신 마취까지 해서 발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드물게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의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국소 마취 하에 사랑니 발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통증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근데 왜 사람마다 나는 개수가 또 차이가 있잖아요. 한 개 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개 다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간 김에 이제 여러 개 뽑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뭐 한 번에 여러 개를 뽑아도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사랑니는 보통 4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4개를 모두 발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네. 그러면은 하루에 4개를 다 뽑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양쪽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왼쪽을 먼저 뽑는다 하면 왼쪽 위아래 2개를 먼저 발치하고 그 뒤에 약간 잇몸이 아물고 감염이 안 됐다. 그런 것이 확인된 이후에 반대쪽을 발치를 하게 됩니다. 한 번에 4개를 다 뽑을 수도 있지만 네. 너무 좀 힘들고 발치한 이후에 식사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한쪽을 뽑고 그동안 반대쪽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편해서 보통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자의 고통도 고통이고 감염 위험도 있기 때문에 최대 2개 뽑는 걸 권장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뽑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2개를 또 뽑게 되는 걸까요? 이제 암은 후라고 대충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보통 발치 후에 1주에서 2주 정도가 지나면 잇몸 표면은 어느 정도 아물고 네. 감염이 크게 있었는지 상처가 잘 치유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반대쪽 발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왜 근데 이제 모든 질환이 그렇잖아요.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환자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사랑니 발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혹시 사랑니 발치 후에 환자가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발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가 좀 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혈을 시키는 것인데요. 네네. 피가 나는 부위에 보통은 발치가 끝난 후에 꺼지나 솜 같은 거를 물려드릴 겁니다. 네. 그것을 피가 멈췄나 안 멈췄나 궁금해서 계속 빼보시지 마시고 네네. 꾹 한 2시간 정도는 깨물고 계셔야 지혈이 잘 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의사항 중에 2, 3일 정도는 아이스팩으로 얼음 찜질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붓기를 완화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금연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네. 환자분들이 그냥 의사가 의뢰하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이제 담배를 빠는 행위, 빨아들이는 행위가 이제 입안에 압력을 걸게 되고 그러면 상처가 터지고 지혈이 좀 됐던 게 다시 피가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알코올 성분은 입 안에서 이제 피딱지가 생긴 부분을 약간 용해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잘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 담배 성분 때문에 담배를 지양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군요. 빠는 그 행위 자체가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담배 이외에도 빨대나 이런 거 사용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빨대로 음료 먹는 것 자체도 네, 그렇죠. 자제를 하셔야 되고. 근데 왜 사실 사랑니에 굳이 문제가 없어도 그런 반들 때문에 어떤 여자분들은 또 많이들 뽑으시더라고요. 뭐 사랑니를 뽑으면 얼굴이 작아진다라든지 그 얼굴형 자체가 약간 갸름해진다라고 믿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사랑니를 빼고 나면 그 공간만큼 뼈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이 작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실제로 그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뼈로 다시 차고 아물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피에는 변화가 없고요. 겉부분에는 이제 여러 겹의 근육과 피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차이가 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아마 이제 사랑니를 빼고 조금 얼굴이 부었다가 다시 가라앉으면서 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사랑니를 빼면 조금 식사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좀 적게 먹어서 살이 빠져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사랑니 발치로
얼굴이 작아진다라는 건 오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네, 미용 때문에 사랑니 발치는 절대 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랑니에 한해서 발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사랑니를 잘 관리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랑니를 발치하지 않고 놔두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똑바로 나 있는 사랑니일 텐데요. 네. 그런 경우에 생각보다 깊게 칫솔을 넣어서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전에 있던 치아보다 하나 더 뒤에 나와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쪽에 있는 것을 닦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의식적으로 잘 닦아주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그 앞에 치아와 사이 부분에 치실을 넣어서 청소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깊숙이 넣었다가 또 헛구역질을 하실 수도 계시겠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힘드시면 치실을 이용해서라도 꼭 청결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홍준기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